아씨,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씨의 종이 아니옵니다. 말도 안 돼! 저 계집종이 양반이라니! 한때 천한 종년으로 불렸던 월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몰락한 사족 가문의 정녀였습니다. 오늘은 신분의 굴레를 벗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대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한성부 남촌의 한 양반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격식과 예법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집안이었지요. 높은 기와 지붕 아래 단청이 곱게 칠해진 안채에서는 매일 아침 종들이 마루를 닦고 뜰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서열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삼품 참판 벼슬을 지낸 윤대감의 집안은 당쟁의 그늘 아래에서도 체면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대부의 도리를 외치면서도 안으로는 욕심과 거짓이 뿌리 깊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 집안의 안채 깊숙한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방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매였습니다. 이 집의 외동딸 윤소연은 참판 대감의 무남동녀로 태어나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정한 미색에 늘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를 자랑하는 소연은 스스로를 고귀한 핏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겉으로만 빛날 뿐 속은 오만과 냉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소연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권세로 착각하는 아씨였습니다. 이것도 못하느냐? 천한 것이 감히 내 눈앞에서 더디기만 하구나. 소연의 입에서는 날마다 독이 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몸종인 월매에게는 더욱 가혹했지요. 소연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고 그 자존심은 결코 누구에게도 구부러질 줄 몰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조차 소연의 성미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라 착각하고 있었지요. 월매는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종년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모습은 다른 종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단단한 빛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월매가 언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요. 소연은 월매를 마치 집안의 그림자처럼 다루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쓸모가 없으면 내쳤습니다. 월매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매질을 당해도 모욕을 들어도 한마디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월매는 달랐습니다. 홀로 향을 피우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무엇을 빌었는지, 누구를 향한 기도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는 이는 오직 달빛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소연의 방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월매, 아직도 물이 차지 않았느냐? 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를 가르자 월매는 황급히 새순물을 받쳐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온도냐? 끄겁지도 차지도 않게 데워오라 했거늘. 소연은 월매의 손등을 새순물에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월매의 살갗을 익혔지만 월매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매질과 모욕은 소연의 하루였고 월매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밤에는 빨래를, 새벽에는 불을 지피며 월매는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소연이 잠든 후에야
비로소 월매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밤마다 월매는 홀로 향을 피우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이 언제쯤 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는지요. 월매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훗날의 복선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 윤대감 댁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성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에서 소연에게 혼담을 청해 온 것이었지요. 상대는 정의품 판서 대감의 장남으로 학식과 풍채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소연은 은근히 기뻐하며 혼례복을 상상했습니다. 윤대감 부부 역시 마음이 들떠 잔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사주를 보기 위해 불러온 노승이 사주단자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혼사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윤대감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오? 사주가 맞지 않는 것이오?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혼사는 발 아래 사람에게서 막힐 것이외다. 발 아래 사람이라는 말에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지요. 바로 월매였습니다. 노승이 떠난 후 소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월매, 당장 이리 나오너라. 소연의 고함 소리에 안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월매는 조용히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무슨 저주를 걸었느냐? 내 주제에 감히 내 혼사를 방해하려 드느냐? 소연은 그 말을 월매의 저주라 여겼습니다. 밤마다 향을 피우며 기도하던 월매의 모습이 저주를 거는 무당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아씨, 소인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월매가 고개를 조아렸지만 소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당장 헛간으로 끌고 가거라. 소연은 월매를 헛간으로 쫓아냈습니다. 거친 벌을 내리며 사흘 동안 물과 밥을 주지 말라 명했지요. 그날 밤 집안 우물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종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아무도 우물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헛간에 갇힌 월매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월매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달빛 아래 서 있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맑게 들렸습니다. 월매야, 아니,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로구나. 월매는 꿈속에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여인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 이름을 찾게 되리라. 그때까지 견디거라. 내 핏줄은 천하지 않느니라. 월매가 더 묻고자 손을 뻗는 순간 여인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월매는 눈을 떴습니다. 헛간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월매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매는 여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핏줄은 천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월매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흘 후 월매는 헛간에서 풀려났습니다. 소연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윤대감 부인이 월매를 불쌍히 여겨 풀어준 것이었지요. 하지만 월매의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젊은 서리 이도겸이 몰래 월매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이걸 바르게. 상처가 덧나면 안 되네.
월매는 고개를 들어 이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겸은 집안 대소사를 기록하는 설이었지만 신부는 양인이었지요. 그는 늘 월매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월매는 도망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문이 열린 틈을 타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월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매는 글방의 고문서를 훔쳐 읽으며 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도겸이 몰래 가르쳐준 한문을 바탕으로 월매는 스스로 공부를 이어갔지요. 이는 그녀의 숨겨진 자질을 드러내는 계기였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소연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월매가 글방 구석에서 한문 서신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소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한 종년이 글을 읽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월매는 황급히 서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소연은 월매의 손에서 서신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을 줄 안다는 말이냐? 월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지요. 소연은 곧바로 윤 대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천한 종년이 그를 안다는 사실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계집종에게 그를 가르쳤단 말이냐? 윤 대감이 호통을 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도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월매 역시 침묵을 지켰지요. 소연은 분노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천한 종년이 그를 아는 것은 단순한 월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날 이후 소연은 월매를 더욱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연의 마음속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묘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월매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저 계집종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연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월매가 흰 소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한편 집안의 젊은 서리 이도겸은 월매에게 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매, 괜찮은가? 이도겸은 몰래 월매에게 밥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도겸은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다름을 느꼈지요. 나는 알고 있네.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일세. 이도겸의 말에 월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의 몸가짐과 말씨, 그리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네. 자네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아니었을 것일세. 월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요. 이도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이 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혼담이 오간 지 2달이 지났지만 정작 혼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판서 댁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혼사를 미루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윤대감 부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참판댁 아씨가 성미가 고약하다더군. 종들을 때려 죽일 듯 다룬다던데. 그뿐이겠나. 집안에 저주받은 종년이 있다고 하지 않나. 소문의 근원을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그 소문은 월매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월매가 직접 소문을 퍼뜨린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월매를 아는 이들이 하나둘 소연의 횡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소문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월매, 당장 내 앞에 나오너라. 소연은 월매를 관가에 넘기려 했습니다. 주인을 모함한 죄로 곤장을 맞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윤 대감이 이를 말렸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소문만 더 커질 것이다. 잠시 참거라. 소연은 억지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월매를 없애 버릴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월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도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월매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의 고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월매는 글방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지요. 월매는 촛불을 밝히고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문서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씨 가문의 정녀, 이름은 정월매라 하노라. 월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가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월매는 몰락한 사족 가문인 정씨 가문의 정녀였습니다. 정씨 가문은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멸문을 당했고, 월매는 갓난아기 때 유무에 의해 구출되어 노비 문서가 조작된 채 윤대감 댁에 팔려온 것이었지요. 나는 천민이 아니었구나. 월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짓눌려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순간의 눈물이었지요. 월매는 그 문서를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매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맡기만 하는 종년이 되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요. 월매는 자신의 출생을 증명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도겸에게 몰래 부탁하여 관아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씨 가문의 영모 사건은 이미 숙종 임금께서 억울한 옥사였음을 인정하시고 복권을 허락하신 상태였습니다. 다만 생존자가 없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이도겸 나리,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를 관아에 전해 주십시오. 월매는 무릎을 꿇고 이도겸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도겸은 월매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월매, 아니, 정낭자. 걱정 마시게.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네. 월매는 처음으로 자신의 본래 성씨로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지요. 한편 소연은 월매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저 계집종이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소연은 월매를 더욱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된 후였지요. 혼례 전날 관아에서 한 통의 공문이 윤 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정씨 가문의 생존자가 발견되어 신분 회복 절차가 진행될 것이니 해당 인물을 관아로 데려오라. 윤 대감은 공문을 읽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씨 가문의 생존자라니 그것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관아에서는 곧바로 문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도겸이 제출한 정월매의 출생 문서와 노비 문서를 대조한 결과 노비 문서가 조작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지요. 윤 참판 댁의 종년 월매는 천민이 아니라 정씨 가문의 정녀로
억울하게 노비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소이다. 관아의 판결이 내려지자 윤대감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로이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월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계집종이 양반이라니. 하지만 이미 관아의 결정은 내려졌고 월매는 더 이상 종년이 아니었습니다. 월매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소연을 마주 보았지요. 아씨,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씨의 종이 아니옵니다. 월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월매는 자신의 목소리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담은 즉시 파기되었습니다. 판서 댁에서는 노비 신분을 조작한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지요. 윤 대감은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신분 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윤 대감 댁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노비 신분을 조작하다니 양반의 체면이 말이 아니로군. 딸이 고약하다더니 집안 전체가 썩었구나. 소연은 외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소연을 멀리했지요. 소연은 밤마다 울부짖었습니다. 다 저 계집종 때문이야. 다 월매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소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윤 대감 부부조차 소연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 대감의 차가운 말에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으로 소연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혼담도, 명예도, 집안의 지위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월매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달빛만이 방안을 어슴풀에 밝히고 있었지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월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월매, 아니, 정낭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소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했지요. 월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던 그 눈빛이 분노로 바뀌었지요. 거짓말, 넌 분명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넌 나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소연은 갑자기 월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월매는 뒤로 물러섰고 소연은 균형을 잃고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소연의 비명 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소연은 마루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월매는 마루 위에 서 있었지요. 저 계집종이 아씨를 밀었습니다. 몸종 하나가 소리쳤지만 이도겸이 나섰습니다. 아니오, 내가 똑똑히 보았소. 소연 아씨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진 것이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아씨가 종년에게 밀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돌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월매는 관아에서 정식으로 신분을 회복하고 윤대감 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월매는 마지막으로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소연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넋을 잃고 있었지요. 아씨,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월매의 목소리에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왜 왔느냐?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소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월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아씨께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라니 무슨 소리냐? 아씨께서 저를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신분을 찾으려는 마음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씨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매의 말에 소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구나. 내가 너를 짓밟으려 할수록 내가 더 높이 올라갔으니 말이다. 두 여인은 안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섰습니다. 월매는 복수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월매는 돌아서서 안채를 떠났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매가 떠난 후 윤대감 댁에는 더 큰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조사 결과 정씨 가문의 노비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윤대감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 가문이 멸문당할 때 갓난아기였던 월매를 유모가 데려왔고 윤대감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노비로 만들어 집안에 들인 것이었지요. 사족의 핏줄을 노비로 만들다니 이는 큰 죄악이요. 관아에서는 윤씨 가문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집안의 재산 절반을 몰수당한 윤대감은 낙향을 결심했지요. 소연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월매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양반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소연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지요. 노승의 예언도 이제야 완전히 해석되었습니다. 발 아래 사람이란 월매를 뜻했고 그녀가 혼사를 막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집안 어른들의 탐욕, 신분 조작, 거짓된 체면이 모두 드러나며 윤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오만과 잔혹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지요. 월매는 본래의 성인 정씨로 돌아갔습니다. 관아에서는 정씨 가문의 복권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월매에게 가문의 재산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월매는 이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월매는 한성부 북촌의 작은 집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월매는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이도겸이 월매를 찾아왔습니다. 정낭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도겸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월매는 반갑게 이도겸을 맞이했지요. 이도겸 나리,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낭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도겸은 윤대감 댁을 떠나 새로운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낭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 이렇게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이도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인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연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 가능성을 조용히 키워나가기로 했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씨 가문은 한양을 떠나 시골로 낙향했고 소연은 몰락한 집안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소연은 이제 혼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살아가야 했지요. 한때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거들먹거리던 소연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날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월매에게 베풀었던 잔혹함이, 타인을 짓밟으며 느꼈던 쾌감이 이제는 모두 자신을 향한 채찍이 되어 돌아왔지요. 어느 봄날 소연은 장터에서 월매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월매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이도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가가 사과할 용기도, 대화를 나눌 자격도 없다고 느꼈지요. 월매는 소연을 보았지만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복수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월매는 집 앞 우물가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예전처럼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았나이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었더이다. 월매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진리를 월매는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